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남포에 새 유류 하역 시설을 완공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남포에서는 유류 저장과 관련해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과 달리 최근 몇 개월 동안 북한 유조선들의 활동은 급감한 상태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에 건설된 새 유조선 정박시설입니다. 육지에서 약 120m의 연결 부위 끝으로 양옆에 각각 40m가량 되는 선박 접안용 구조물이 설치된 형태입니다. 이 시설의 육지 쪽에는 최근 완공된 약 10m 높이의 유류 탱크 3개가 들어섰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9년 말부터 기존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저장 시설로 유류 탱크 3개를 짓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부터는 이 탱크 바로 앞바다에 유류 하역 저반 시설 공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유류 탱크와 저반 시설까지 완공하면서 북한은 기존 유류 저장 시설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서도 유류를 하역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이번 신규 유류 탱크 3개와는 별도로 새로운 유류 저장 시설들도 확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지름 약 32m의 원형 부지 4개와 25m 지름의 부지 1개가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달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이들 부지에 자재가 놓이고 주변에 덤프트럭이 발견되는 등 공사가 한창이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유류 저장시설 확충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최근 이곳을 드나드는 유조선의 수는 급감한 상태입니다.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남포 유류 하역시설 일대를 드나든 유조선은 2척에 불과했습니다. 예년에는 최소 3일에 한 번꼴로 대형 유조선이 정박했다가 사라졌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이 봉쇄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 20여 척에 비해서도 급감한 수치입니다. 북한이 외화 부족 상황을 겪으면서 유류 반입이 사실상 중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hey're not exporting anything, so they probably don't have a lot of cash. All of this refined oil that they import, the gasoline or kerosene, they have to pay for it. Nobody's giving it to them.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중국 등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현승 씨도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코비드 때문에 국경도 다 닫고 또 그리고 제재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 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출이 적어지다 보니까 북한 내에 돈이 모자라게 되고 또 그 돈으로 연료를 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은 농업 장비와 군사 훈련 등을 위해 유류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경제 활동은 물론 전반적인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첫 국방 예산안과 관련해 미국에서 화상 대담이 열렸는데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핵 안보 예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분석과 함께 준비 태세를 강조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예산 배정에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방부 재무감독 차관을 지냈던 일레인 맥커스커 전 차관은 1일 미국 기업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첫 국방 예산안을 통해 최우선 국정 목표가 국방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서 국방을 매우 강조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First, defense is not a Biden administration priority. And there is an attempt to redefine what constitutes a national security investment to divert defense funds to non-core activities. 맥커스커 전 차관은 이어 지난달 28일 백악관은 중국의 위협과 태평양 억제 구상의 중요성을 간단히 강조했지만 그와 연계한 구체적인 예산 세부 내역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실제 물가지수를 반영한 군비 투자에서 미국을 추월해 준비 태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거대 패권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배정에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맥커스커 전 차관은 그러면서 국방 예산안이 실질 물가 오름세를 반영할 경우 오히려 역성장 상황으로
실제 군사적 역량보다 인건비에 집중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준비태세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의회에 요청한 국방부 예산은 7,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35조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약 12%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1.6%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날 대담에 함께 참석한 토드 해리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방예산분석과장은 핵 현대화 예산의 경우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 LRSO, the Long Range Standoff Weapon, that's a new air-launched nuclear-armed cruise missile. But what we see in this budget is the requested amount this year is about 70% higher than they previously projected for this year. So it appears that they are accelerating that program. 비확산 관점에서 핵 현대화 예산 축소를 주장했던 일부 의회 시각과는 달리 오히려 핵 억제력 강화 필요성에는 바이든 행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핵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에서도 옹호하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의 인사들의 명면들을 볼 때 핵 현대화는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종료된 한국의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미한 동맹이나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대변인은 이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미국의 역할 변화를 묻는 질문에 미한 동맹은 방어적 동맹 관계라면서 미국의 역할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개인 명의의 글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 목적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비 경쟁을 조장해 북한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변국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금강산 개별 관광 추진 의지를 보인 데 대해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과 함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한국 통일부 장관의 금강산 관광 추진 의지 발언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고 한국 동맹과의 긴밀한 조율은 미국의 대북 전략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를 포함해 계속 대북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개선되면 금강산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이 법률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보호관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이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에서 법률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한국의 사법 체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탈북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법률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정착 과정에서 법 체계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북한 이탈 주민 권익센터를 통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법률 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개정안에 따라 탈북민 법률보호관이 신설되면 여러 사정으로 법적 지원을 쉽게 받지 못했던 탈북민들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각종 민영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비정부 기구 컨선 월드와이드가 지난해 가난과 굶주림 완화를 위해 지원한 전 세계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23개 나라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1일 공개한 2020년 연례 보고와 재무 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 23개 나라에 2억 4,84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북한에는 유럽연합 프로그램인 개발협력기금을 통해 모아진 147만 8,181달러를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수요 증가와 경작지 감소,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은 농업과 식량 안보 면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컨선 월드와이드는 북한 내 26개 협동 농장과 주민 5만여 명을 통해 농업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을 늘릴 여러 농업 기술을 교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북한의 방역 조치로 모든 국제기구 직원과 외국인들이 북한을 떠난 가운데 지난 3월에 북한에서 나온 마지막 국제기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